숙제 안 해온 놈들을 위해서 내가. 자, 기억하자. 해가 모든 실수인 경우를 찾아보세요. 해가 모든 실수인 경우는 뭐다? 말 그대로 항상 성립하는 거. 다른 말로 함수로 해석해야 되는 거라고 우리 뒤에 배웠잖아. 이게 책 순서가 나는 조금 아쉬운 게 얘가 그래프로 나오는 문제다 보니까 여기에 먼저 내놓고 뒤에서 다른 얘기를 다시 하고 있어. 그걸 먼저 해왔었어야 돼. 그럼 너희들은 다 배웠으니까 순서 무시하고 그냥 설명할게요. 결국 이거는 해가 모든 실수이다? 아니다? 자, 일단 요 녀석 봐봐. 뭐야? 최고층에서 우리 음수인 건 마음에 안 든다 그랬지.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했습니다. 부동의 방향 어떻게 돼요? 반대로 가요. 인수이 돼야 안 돼요? 된다고? 아, 일로 와봐. 운동해요. 일로 와. 아, 일로 와. 현수. 다 죽겠는데요? 아이, 죽을 뇌세포 있냐? 자, 인수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된다? 의심을 하고 가야 돼. 뭐 써보자? 그렇지. 양수, 염수야? 자, 음수라는 말은 이 함수가 어떻다? 함수라고 했는데 허근이 나온다고? 일로 와. 둘 다 때릴 거야. 일로 와. 방송이 되겠는데? 일로 와. 이쪽으로. 아, 또 알아요. 예. 만나지 않다. 그렇지. 함수끼리 보면 승호는 말 안 해가지고 살고 있네, 자꾸. 너 이제 대답 안 하면 한 대 맞는 거야, 너는 이제. 알았지? 닥쳐. 자, 뭐다? 함수와 함수를 볼 때 어떻다? 만나지 않아요 라는 얘기고, 근데 최고차항에서가 양수고 x축이니까 어떻게 돼? 맞지? 그럼 뭐야? x축보다 이 참수가 항상 위에 존재하니? 그림 보니까 네, 맞아요. 그럼 기억 3인 거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뭐가 중간에 맞으면 근데 니은은 인수분해가 일단 되지. 그리고 영어도 짝거나 같대. 함수끼리 생각을 해주면 뭐다? x축과 접하는 그림이지. 근데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맞아, 틀려? 아니잖아. 위에 있잖아, 위에. 맞죠? 그래서 이 녀석의 해만 구하세요라고 하면 답은 뭐야? 해는 4 하나만 들어가는 특수한 무등식이 되겠지. 특수한 해를 갖는. 그런 식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맞나요? 디귿 가보자. 인수에 돼야 안 돼요? 인수면 안 돼요. 그러면 뭐 해보자. 한 번씩 바로 써보자. 뭐야? 양수, 염수야? 맞죠? 그러면은 함수를 그려보자. 함수와 함수를 그려봤어. x축과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요. 안 만나니까 항상 위에 있거나 만나니, 안 만나니? 만나진 않지만 항상 위에 있다 만족하네? 3이죠. 맞죠? 답은 4번입니다. 차원 일로 와. 됐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알았죠? 네. 뭐? 안 찍혔어. 일로 와까지만 했고 내가 거기 가는 것까지만 나왔지. 모르겠다 나는. 자, 816번 가보자. 앞반에서 질문 나온 것들 위주로 설명 좀 할게. 자, 816번 보자. 자, 요 녀석은요. 내가 오늘 테스트에 냈던 문제랑 약간 유사하지. 그 문제랑 좀 다른 부분은 그 문제는 절대값, 얘는 가우스. 근데 그래 봐야 일단 가우스 x가 2번 반복됩니다. 절대값도 2번 반복됩니다죠. 맞죠? 뭐 하면 돼? 인수분해 하면 되지. 맞지? 맞지? 근데 절대값은 보통 이렇게 나온다, 안 나온다? 이렇게 안 나오는 게 문제거든. 일단 이건 다시 쓰자. 그럼 어떻게 나온대요? 너네 오늘 테스트 문제 봐봐. 어떻게 돼 있었어? 이렇게 돼 있었을 거야. 개수는 다르겠지만. 맞죠? 뭐? x제곱 쪽에는 절대값을 안 붙여놨어.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제곱을 해봐야 어차피 양수가 될 거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우고 제곱을 하나?
그냥 제곱을 하나 결과 똑같은 거 알기 때문에 얘를 얘로 바꿔주면 치환형 문제. 같은 식이 반복되는. 맞죠? 알았죠? 거기서 방정식을 풀든 부등식을 풀든 똑같습니다. 어쨌든 인수분해 됐어. 그럼 인수분해 한식을 다시 써보자. 어떻게 돼? 가우스 x 마이너스 2 가우스 x 플러스 3. 너희들은 2단계를 무시하고 바로 다음으로 갔을 거다. 자, 0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돼? 사입 범위로 가면 된다. 맞죠? 그래서 가우스 x의 범위 어떻게 됩니다?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다 했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 우리가 이번 시험 범위 하면서 간단하게는 얘기했던 게 있어. 뭐? 가우스 x의 기본적인 너희들한테 해주는 약속. 가우스 x는 뭡니다? 항상 뭐가 나온다? 정수가 나온다. 맞죠? 왜? 가우스의 정의가 뭐거든? 가우스 속에 들어간 놈, 그 놈보다 크지 않은 것 중에서 가장 큰 정수가 나온다라고 얘기했거든. 그게 바로 x입니다. 그런데 잘 봐. 수직선은 너희들은 쓰지 말고 여기 x가 있었어. 근데 얘보다 큰 놈은 아닌 작거나 같은 놈 중에서 가장 큰 정수. 그럼 왼쪽을 보다 보니 여기에 정수가 하나 띡 있는 거야. 그 놈이 n이니까 n이 나오는 거지. 그럼 x는 항상 어디 있다? n과 n 플러스 1 사이에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가우스에서 나오는 약속입니다. 알았나요? 자, 가우스가 어떤 정수, 예를 들어서 3이 나온다. 그 말은 뭐다? 3부터 다음 정수 사이에 있다고. 알았죠? 만약에 가우스 x가 5가 나온다.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다고? 5부터 6 사이에 있습니다. 가우스 x가 n이라는 정수가 나왔다. 뭐랑 뭐 사이에 있다? n부터 n 플러스 1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됐지? 그런데 가우스의 정의 다시 한번 봐봐. 크지 않다가 아니라, 그렇지, 크지 않다니까 다시 뭐라고? 작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작거나 같은. 그러니까 정수가 나오도록 하는 것 중에 뭐도 있다? n도 있다. 이게 가우스에서 해주는 기본적인 약속이니까 꼭 잘 기억해 두세요.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가우스 어디 갔어? 가우스 x의 범위 구해놨지. 여기서 일단 가우스 x 자체가 나올 수 있는 거는 뭐다?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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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 그 중에서 마이너스 2가 나오도록 하는 x는 마이너스 1이 나오도록 하는 x는 0이 나오도록 하는 정수 x는 x는 1이 나오도록 하는 x는 그래서 다 또는이기 때문에 따라서 x의 범위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끊어지지 않고 어디까지? 2까지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알았죠? 그렇지. 또는이니까. 얘 또는 얘 또는 얘 또는 얘 또는 그럼 다 연결되는 거지. 알았죠? 그래서 답은 A, B 곱하니까 마이너스 4. 3번이 답입니다. 알았죠? 요거 아까 앞반에서 질문이 나와서 너희들도 같이 해보고. 응? 일로 와봐. 뭐랬어? 응?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질문이 나왔었냐면 아까 24번 너희가 질문한 거지. 일로 와봐. 24번 질문 일로 와. 자, 24번 간다. 이제 흠칫흠칫하지 내가 갈 때마다. 이거는 질문하면 안 되지. 미친 자야. 어? 잠시만요. 풀었어요. 갑자기? 이건 설명 안 해도 되죠? 네. 여기서는 뭐 x축이니까 는 0이라고 해놓고 만난다니까 판매식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만나지 않으니까 는 0이 아니다가 아니라 는 0이라고 해놓고 판매식 0보다 작다로 풀어가야지. 맞지? 간다. 패스. 그 다음에 또 앞에서 뭐가 질문이 나왔냐면 자 37번이 아까 앞에 질문이 나왔는데 35번을 먼저 좀 하고 갈게요. 자 거기 들어봐. 자 너희들 숙제 안 한 사람들도 필기 필요하다 싶으면 잘 써라. 알았죠? 다시 풀긴 하겠지만 지금 나는 약간 설명과 함께 진행합니다. 알았죠? 알았냐고? 네. 자 가자. 언제로 돌아가 보냐면 너네 이번 중간고사 2차 방정식 단원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등장했었냐면 fx 는영이라는 방정식이 등장을 했었어. 그러면서 이 녀석에 대해서 두 근의 합을 줍니다. 갑자기. 곱도 줄 수도 있고 합만 줄 수도 있고
맞죠? 그 녀석에 대해서 질문이 뭐다? fx에 대해서 아니. f 2분의 뭐 할까? x-1 할까? 2x-1로 하자 그냥 단순하게. 2x-1은 0이라는 방정식에 대해서 두 분의 합을 물어봐요. 자, 이 문제 어떻게 풀라 그래서 내가. 그렇지. 자, 정확하죠? 그래서 내가 일단 이 문제를 풀 때 일단 기본적인 세팅부터 맞추자라고 하면 뭐 하라 그랬어? 방정식의 두근을 뭐로 잡으라고 했어? 알파, 베타. 내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게 이거. 보통 합과 곱이 나오면 너네 이런 식으로 푸는 사람들 많단 말이야. 합이 주어져 있고 뭐 곱이 주어져 있다 하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식을 만든 사람들인데 내가 식 쓰지 말라 그랬지. 식 쓰는 건 언제 문제거든? 중학교 때 문제거든. 알았죠?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가라 그랬어. 그래서 밑에 있는 것도 역시 뭐야? 두근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자,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거 공부하자라고 하면은 결국 위에 것도 밑에 것도 뭐다? F가 0이 되는 거고 F가 0이 되는 거야. 대신에 F 안에 들어간 녀석이 다른 것뿐. 근데 어쨌든 위에 있는 녀석 근 X니까 X가 알파면 성립한다. 여기 자리에 들어가는 게 뭐뭐다? 알파 베타라는 얘기라서 얘도 F는 0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 F 속에 들어가는 거 통째로 뭐다? 알파 베타면 된다 그랬어. 그래서 두 근이라고 할 때는 누구 값만? X 값만 보자고 했으니까 첫 번째는 2x-1이 통째로 뭐가 되는 거? 알파가 되는 거 찾아주면 되고 두 번째 2x-1이 뭐가 되는 거? 베타가 되는 걸 찾아주면 돼서 x 값을 읽어주면 뭐다? 2분의 알파 플러스 1과 2분의 베타 플러스 1. 그래서 여기서는 뭐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 나누기 2로 풀면 된다. 맞죠? 그래서 답은 뭐 2분의 5 나오겠지. 그게 어디로 와도 마찬가지다. 부등식으로 와도 마찬가지야. fx가 0보다 작다라는 놈에 대해서 해가 만약에 주어질 거야. 뭐 그냥 가자. 이렇게 주어졌다 치자. 다음에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거는 f의 2x-1이 0보다 작다에 대해서 해를 구해보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그래 봐야 결국은 뭐다? f가 0보다 작다, f가 0보다 작다는 건 공통점이고 거기서 속에 들어간 녀석의 범위가 나오니까 너희들은 속에 들어간 녀석의 범위를 구하면 돼. 그게 바로 뭐다? 같은 범위가 되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뭐거든? x의 범위거든. 그래서 뭐 해주시면 된다? x의 범위로 바꿔서 답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방정식보다 훨씬 쉽지? 뭐 근각의 관계 요 단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 안 나온다? 뭐가? 왜? 1 더하면 0인데? 자, 알았죠? 요렇게 푸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쉬워가지고 이렇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서 뭐 한다? 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올 거야 보통.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도 봐봐. 결국은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녀석의 해지. 맞지? 그럼 너희들이 이 문제를 기억을 해.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그렇지. fx가 0보다 작다의 해가 필요한 거야. 알았죠? 그럼 이 녀석을 찾아서 만약에 아직 쓰지 마. 만약에 이 녀석이 알파부터 베타까지 나온다. 그럼 우리의 답은 x-1이 알파부터 베타까지니까 x의 범위 구하러 가면 된다고. 알았죠?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꼬아놨지. 뭘? 해를 줘 안 줘? 그래프를 이용해서 너희들이 찾아가야 되지. 그럼 너희들한테 필요한 건 뭐다? 이차 함수가 x축보다 내려가는 범위를 찾아주면 됩니다. 보통 여기서 끝나요. 근데 또 한 단계 더 꼬아놨지. 뭐? 주어졌냐? 그러니까 뭘 해야 돼 또? 너희들이 그래프가 아니라 식을 구해야지. 그래서 먼저 꼭지점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리고 0 넣어주면 3 나오니까 A는 뭐다? 1이다. 너 암산하지 마. 알았냐? 원래 이상했어. 그래서 fx가 뭐가 되는 거? 0 되는 걸 찾아주면 1과 3이니까 이제 채워졌지? 해는 뭐야? 아니 여기서 해. 1부터 3까지. 근데 1부터 3까지라고 하지 마세요. 알았죠? 부터까지라는 거는 1도 포함이고 3도 포함이다. 그렇죠? 그래서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그럼 여기는 뭐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x의 범위는 뭐다? 알았죠?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알았음? 응! 알았음? 네. 자, 요거 필요하면은 정리 잘 해주세요. 37번 한다. 자, 거기 들어봐. 보자. 자, 그럼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얘들아? 부등식이 등장하고 부등식이 등장한다, 맞지? 자, 첫 번째 뭐가 등장했어? F 안에 이상이 들어갔어요, 맞죠? 두 번째, 구하고자 하는 것도 F 안에 이상이 들어갔다, 그죠? 그럼 어쨌든 두 녀석을 보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기본적인 부등식은 뭐다? 그렇지,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필요한 거야. 아하. 이 녀석의 해 뭐야?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맞죠? 그거는 뭐? F 속에 들어간 녀석의 범위입니다. 맞나요? 그럼 두 번째 부등식도 결국 얘의 범위가 뭐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맞니? 그럼 이제 x의 범위로 바꿔보자. 이게 해잖아. 맞죠? 3배 k 더하기. 아씨. 꺼져. 여기는 뭐다? 조용히 해. 이거다. 근데 그게 뭐로 나와 있니? 마 8. 하나에서 k 나왔다. 그쵸? k는 얼마다? 마스터 2. 진짜 심노점이다. 그지? 마스터 1을 몰라? 병신아. 네 책을 봐. 네 책을 봐. 이게 11로 보여? 위에 선이 있구나. 자, 무시할게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의 해를 구하러 가자. 그때도 뭐다? 결국은 이 녀석의 범위가 마 2부터 3까지라는 얘기다. 맞지? 에이, 그럼 k 대신에 아까 썼는데 왜 줬냐? k가 얼마냐? 마이너스 2였지?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주면 플러스 2. x의 범위를 구하러 가자. 삭삭, 마 2, 마 6. 삭삭, 삭삭, 4. 됐니? 끝. 알파벳 하고 마이너스 내 나이. 답은 2번. 되었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알았나요? 알았냐고? 알았냐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몇 번을 풀어볼 거냐면, 자, 851번 볼 건데, 이거 풀었니, 안 풀었니? 풀었어요. 아니, 넌 닥쳐, 이제. 왜요? 형은 풀었어, 안 풀었어? 현수 풀었어, 안 풀었어? 51번 지금 풀어봐요. 닥쳐. 51번 빨리 풀어봐. 자, 851번 봅시다. 뭐예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의 개수를 찾아주세요. 뭐예요? 모든 실수가 포인트다. 맞니?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 어떻게 풀라 그랬어? 판별식으로 들어가면 내가 안 된다고 했죠. 일로 와. 그게 나와야지. 근데 방금 네가 얘기했을 때 결국 그래프 그리면 판별식이 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 변명도 많이 들어봤어. 근데 꼭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문식이 뭐야 돼? 판별식이요. 한 애들 있잖아. 2학년 돼서 그래프 까먹어. 그래서 또 질문해. 왜 0보다 작아요? 0보다 큰 거 아니에요? 또 한다고. 안 할 것 같지? 너희들도 해. 100% 해. 지금 내가 가르치는 30명, 40명 되는 1학년들 중에 27명은 무조건 그 얘기 합니다. 이거는 안 할 수가 없어. 그렇게 공부를 해오면. 그래서 내가 그거를 바꾸려고
그 비율을 자꾸 줄여보려고 나는 계속 잔소리 비슷하게 하는 거고, 알았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걸 잘 들으라고 했잖아. 내가 쓰는 거야 문제가 아니라. 알았어요? 너희들이 수학 공부를 하면서 내 수업을 들으면서 나한테 배워가야 되는 거는 내가 말하는 거. 너네가 인강을 들으러 와 있는 이유가 뭐야? 해설지를 보지 않고 나한테 수업을 듣는 이유가 뭐야? 내가 말하는 거 들으려고 와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내 말을 들어야지. 왜 자꾸 풀이를 보고 너희들 머릿속에 걸 끄집어내니? 알았지, 창원아? 그래서 네 그 대답이 습관이 돼버릴까 봐 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나. 그래, 뭐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이 등장했다. 뭐 해야 돼? 함수로 만들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좌변을 가지고 만든 함수와 우변을 가지고 만든 함수를 놓고 봤을 때 좌변을 가지고 만든 빨간색 함수가 더 크니까 뭐 한다? 빨간 함수가 파란색 함수보다 뭐하다? 위에 있다. 언제? 항상. 모든 실수. 그럼 이제 너희들은 뭐 해야 돼? 그림을 그려요. 그때 내가 조심하라고 한 게 하나가 있을 거야. 뭘 해보세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기울기는 새끼야. 1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기울기를 하는 거고. 그렇지. 최고차항의 개수. 알았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n 플러스 1이다. 그럼 내가 뭐 하라 그랬어? 뭐보다 크거나 같다는? 0보다? 아니죠. m이? m이 뭐? 자, 일단 여기서 두 가지 조심해야 된다. 최고차의 개수가 미지수로 붙었을 때는 첫 번째 뭐부터 보세요? 부등식 앞에 2차란 말이 없다라는 걸 먼저 봐야지. 그래서 n 플러스 1가 0이 돼가지고 2차가 아닌 경우랑 n 플러스 1가 0이 아니라서 2차가 되는 경우로 나눠야 되고 2차가 아니라면 2차가 아니라면 뭐야? 저 부등식 자체가 이미 성립하니까 3이죠. 그럼 뭐야? m 값 누구? 마이너스 하나 추가해놔야지. 그리고 n 플러스 2가 0이 아니다. 그러면 뭐야? 2차 함수인 게 명확하니까 그림을 그릴 때 내가 조심해야 되는 두 번째 이제 등장했다. 뭐? 양수로 그렸잖아. 그거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많이들 틀려온다 또. 알았음? 지금 뒤에서 풀이해야 되는데 몇 번인지 까먹어가지고 여기서 할게. 그것 때문에 틀리는 문제 나오거든. 그리고 이제 파란색 함수를 그려보니까 뭐 여기 있으면 되잖아. 나니? 그럼 둘이 만났어? 안 만났어? 안 만났으니까 판별식이 뭐 O? 4분의 D다. 음수가 나와야지. 됐죠? 정리하자. 이렇게 나온다, 그치? 지금은 사실 이게 관여하니 안 하니? 여기에 이미 나와있기 때문에 관여 안 하지. 하지만 이게 이렇게 심식으로 되는 순간 답은 틀립니다. 알았죠? 조심하셔야 돼. 지금은 관여 안 하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건 뭐다? 이 녀석이다. 그럼 이제 너희들은 이것과 이걸 합쳐야 되니까 어디로 가야 돼? 답은 몇 개? 4개. 4개. 미쳐버리네. 헷갈렸다. 이 4개 쓰면 안 되냐? 왜 자꾸 개씨. 왜요? 둘이 빼면 되잖아. 한쪽에 등오니까. 현수야? 응. 가자. 넘어간다. 네. 다음. 그 다음에 뭐 설명할 만한 게 없는데? 닥쳐. 자, 856번 빨리 풀어보세요. 풀었냐 안 풀었냐 현수? 안 풀었어요. 856번 얼른 풀어봐. 간다. 2차 분홍식이 해를 갖지 마세요. 자, 해를 안 갖는다. 맞지? 맞지?
어떻게 해야 돼? 역시 특수한 해니까 뭐 하러 가자? 함수로 만들러 가자. 그래서 2차 함수 이번에는 무조건 2차죠. 왜? 2차라고 했으니까 최고차의 계수 양수 아니 뭐래 최고차의 계수 A지만 그래서 어쨌든 우변에 있는 함수 무슨 함수? x축이라는 함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이 함수가 이 함수보다 어디에 있다? 작다? 아래에 있다. 언제? 해를 갖지 않는다? 아래에 있는 범위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함수를 그릴 건데 어디에 없다? 아래쪽에 존재하지 아래쪽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지. 그럼 어디에만 존재한다? 위에 있거나 딱 걸쳐만 있으면 되는 거야. 위에 있거나 위에만 있거나 또는 위에 있는데 딱 걸쳐 있거나. 맞죠? 그럼 그림을 보니까 어때? 두 함수는 만나지 않거나 접하거나. 맞죠? 맞죠? 그럼 이제 우리는 뭐로 풀어주시면 돼요? 람벨식. 맞니? 람벨식 써보자. 람벨식 뭐예요? 4 플러스 3a 마이너스 a제곱. 0보다? 승호야 0보다? 작거나? 줄자. 그러면 뭐야? 최고책에서 음수인 거 싫어하니까 우리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거나 우변으로 넘어갔다고 치자. 사사삭삭 사사삭삭. 자 가자. 1, 4 마이너스 여기 붙었다. a는 뭐예요? 4보다 크거 나왔습니다. 또는 a는 뭐예요? 마이너스보다 작거 나왔습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자 5번 한 사람 다 손내. 몇 번을 했어? 했지? 손내. 손내. 손대. 너는? 일로 와. 손내. 자, 왜 틀렸어? 내가 분명히 최고차의 계수인 거 두 번 조심해야 된다. 2차라고 한 거 괜찮으니까 넘어갔지만 그림을 그릴 때 너네는 최고차의 계수 반드시 2라는 거 판단을 했었어요. 이게 나왔어요. 알았죠? 아까 내가 분명히 답에 관여한다 그랬지?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5번 아니에요. 기억이 났어. 그래서 풀어보라고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71번으로 갈 건데 우리 반은 71번 풀었냐 안 풀었냐? 이거 푼반이 두 반인가 있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 아니 전에 풀었냐고. 안 풀어봤어? 자, 풀어보세요. 자, 71번 보통 문제는 어디서 등장한다? 니은과 디귿에서 보통 등장합니다. 니은과 디귿. 기억은 잘하죠? 근데 높아시면 한번 설명을 하고 갈게요. 자, 기억 가자, 기억. 맞아요. 판별식 맞아요. 그것까지 모르는 사람은 없어. 근데 문제는 뭐다? 어떤 방정식에서 나오는 판별식인지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잘못 본 애들이 진짜 많아요. 자, 지금은 얘가 바로 뭐야? B가. 제곱안에 있는 B가 1차항의 개수란 얘기잖아. 얘랑 얘가 뭐란 얘기야, 각각? 2차항과 상성이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어떤 방정식에 대해서? 이 방정식에 대한 건데 있잖아. 어떻게 애들이 풀어오냐면은 요 두 개를 보고 참여하는 애들이 있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인데 기억을 참여라고 해온 애들이 생긴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왜 기억을 설명하는지 알겠냐? 잘 보고 가자. 알았지? 그래서 기억이 만약에 어떻게 되어 있었다면,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참이야 것이야? 얘도 참이죠? 참이죠? 왜? 이번에는 뭘 봐야 돼? 알았죠? 그거 잘 보셔야 된다. 그것 때문에 설명한 거고, 어쨌든 지금은 이 방정식이니까 어떤 함수와 어떤 함수에 대해서 y는 ax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차함수와 누구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만나는 점이 두 개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네, 그래서 누구를 보고 참이다? 이 두 개를 보고 참입니다. 알았죠? 조심하셔야 돼요. 다음! 니은 가보자. 니은은 뭐야? AQ제곱에 플러스 BQ에 플러스 C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 어디에 있는 거야?
ax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에 대한 내용이다. 맞죠? 근데 거기서 y는 뭐야? 함수에다가 뭐였다? x 좌표에 x 자리에 q를 대입했다. 그때 뭐에 대한 내용이다? y에 대한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뭐 해야지? 너희들은 x 좌표가 q일 때의 y 좌표를 바라보러 가야지. 맞니? 그럼 x 좌표의 q를 찾아야 되는데 q는 어디에 존재하니? 상수항에 존재하잖아. 상수항이니까 어디? 요만큼이 q란 얘기지. 맞죠? 그래서 요 녀석을 그대로 여기까지 이동을 해야 된다. 맞지? 얘가 q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q가 양수라는 것만 중요하지만 어쨌든 q를 뭐하자? 함수에다가 대입을 해서 나오는 요 놈의 뭐를 살펴보세요. 이 얘기지. 그래서 양수. 됐니? 예, 요 얘기고요. 자, 마지막 디귿. 디귿을 왜 이렇게 많이 틀리냐? 아, ax 제곱에 플러스 b 마이너스 p의 x에 플러스 c 마이너스 q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부등식은 뭐야? ax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까지만 좌변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뭐 해야지? 우변 넘겨야지.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돼? 이 녀석을 2차 함수와 직선에 대해서 빨간색 함수가 파란색 함수보다 뭐 하는 범위? 아래에 있는 범위 또는 만나는 범위를 찾아야지. 그럼 뭐야? 이거 아니냐 이거? 알파부터 베타까지 아니야? 이거 왜 틀린 거야 이걸 도대체? 됐죠? 그림을 보고 풀어라 그러니까 제발. 크다라고. 자, 넘어간다. 자, 어디로 가냐면 다른 것들은 괜찮은 것 같고요. (898번) 가자. 자, 898 안 풀었지? 얼른 풀어봐. 아, 잠깐 쉬었다 하자. 잠깐 쉬었다 하자. 내가 시간 준다 그랬지? 898번 얼른 풀어봐요. 아직 덜 풀었다고? 풀어봐. 자, 갑시다.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가 부등식을 만족할 때. 자, 보자. 일단 연립부등식에서는 내가 자세하게 설명 안 했다, 그치? 왜? 연립방정식은 할 얘기가 진짜 많다 그랬어. 왜요? 미지수가 2개 이상 등장하다 보니 소거시키는 방법이나 풀이 방법이 딱딱딱 정해져 있거든. 그래서 그 풀이 방법들을 문제 유형마다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는 게 필요했었어. 부등식은 그렇지 않아요. 왜요? 문자는 무조건 하나밖에 없거든. 그래서 무조건 뭐다? 각각의 부등식을 풀면 돼, 그냥. 그래서 요 녀석 부등식 풀어봐 보자. 뭐예요? 바로 갈게. 0보다 크고 낮고. 그렇지? 5보다 작거나 같다 나온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은 의 바깥 범위. 아직까지는 근데 안다 모른다? 모른다. 왜? A가 큰지 1보다 1이 큰지 모르거든. 그래서 일단 저렇게만 얘기를 해놓고 좀 이따가 두 개 합쳐서 주황색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알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다? 그걸 만족하는 실수 x가, 자, 한 번만 더 쓸게. 노란 거. 연립부등식이니까 두 녀석의 뭐를 봐야 돼? 아이고, 두 녀석의 무슨 범위? 겹치는 범위야? 둘 다 포함이야? 겹치는 범위로 가야 됩니다. 맞죠? 그 두 개를 겹친 범위가 있어. 근데 그걸 만족하는 실수 x가 누굴 만족한다? 이 인수분해 되죠? 보면 어떻게 돼? 를 만족한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범위 나왔지. 주황색깔 범위랑 보라색 범위 나왔습니다. 포함관계 어떻게 돼요? 그렇지. 뭐를 떠올리면 편해? 너네 수학 하 배운 사람들 많잖아. 수학 하를 배운 사람들은 뭐로 보면 돼? 얘이면 얘이다. 그래서 집합의 포함관계로 가면 이거잖아요.
그렇게 바로 들어가도 되지. 근데 이건 수학화를 배운 사람들에 한해서고, 만약에 그걸 기억 못한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접근해야지. 주황색을 만족시키는 x가 있어. 주황색을 만족시키는 x 범위가 이렇게 나왔다 치자. 그 범위는 전부 다 보라 색깔 식을 만족시킨다. 범위를 만족시킨다. 그 말이 뭐야? 이렇게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왜? 주황 색깔 중에 얘네들 만족 못 하잖아. 얘는 만족 못 하잖아. 만족 못한 놈들이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반대로 여기로 가야지. 그래서 주황색에 있는 어떤 x를 보나 보라 색깔 만족시킨다로 들어가줘야지. 맞죠? 그래서 이 녀석은 주황 색깔을 보라 색깔 안에 포함시키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보라 색깔 표현한다. 어디야? 이거 없지? 이 안에 노란색과 빨간색의 겹치는 범위를 넣을 거야. 맞죠? 맞죠? 근데 보라 색깔 범위, 아니 주황 색깔 범위 표현을 해보자. 하나씩 갈게요. 노란 거 0보다 크거나 같대. 문제는 뭐야? 5가 튀어나가 버렸지. 그러면 빨간 색깔 범위 1과 A의 바깥 범위 1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맞죠? 맞죠? A가 이런 데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포함하면 안 되지. 이렇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가볼까? 이쪽으로. 여기로 가는 거는 상관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왜? 주황 색깔은 여기만 발생하니까 보라 색깔 안에 들어가 있거든. 그럼 문제는 오른쪽에서 더 나오면 된다, 안 된다? 더 나오면 안 된다야. 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얘를 무조건 포함하게 되잖아. 그럼 오른쪽에서는 나온다, 안 나온다?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한다. 맞냐? 됐죠? 그리고 5 건너뛰고 이게 나와 빨간색은 나오지. 근데 주황색은 안 나오잖아. 겹친 건 더 이상 없잖아. 알았죠? 그럼 명확한 거. A의 위치는 5보다는 오른쪽. 자, 등호 붙어요, 안 붙어요, 승호야? 안 붙어요. 됐죠? 따라서 답은 6. 됐음. 왜 등호 안 붙지? 겹친 게 없어야 되는데 둘 다 점이라서 경계가 만나면 5가 또 생기잖아. 알았죠? 다음. 뭐? 그 다음에 유형 26번도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그래서 일단은 넘어갈게요. 그러고 나서 뭐 더 이상 설명할 거는 사실 유형 28번, 29번, 30번을 풀리고 싶었는데 여기 지금 제대로 푼 사람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패스할게요. 오늘 평면좌표 하러 가자. 알았죠? 자, 근데 평면좌표는 사실은 하루 만에 끝내야 돼. 그게 맞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최대한 많이 설명을 할 건데 개념 설명하고 나서 숙제를 너희들 카톡 잘 보고 해라. 창원아 특히. 알았냐? 막 풀지 말고 물론 막 풀어서 내가 푸세요 하는 것보다 많이 풀면 다행인데 내가 듬성듬성 낼 거거든. 거기서 뒤에 있는 부분을 못 풀어오면 그건 좀 아니지. 알았죠? 그래서 카톡 잘 보고 일단 그거부터 풀고 남는 시간은 방학 때 배웠던 거 기억 살려서 더 푸세요. 자, 갑니다. 평면좌표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직선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자르면 안 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연결시켜서 설명을 한 방에 끝내줘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빡세더라도 일부러 하루 안에 다 개념 설명을 하고 차라리 숙제는 잘라서 내기는 해.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못했으니까 어쨌든 평면좌표 오늘은 나가는 숙제가 기본적인 내용만 나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부등식 혹시 못한 부분 있으면 잘 풀어오고 저 지금 영상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자, 어쨌든 가자. 평면좌표라는 단원에서 배우는 공식은 몇 가지냐?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세부적인 유형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그렇지 공식은 두 개밖에 없어. 직선도 끽해봐야 한 3개 정도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세부 유형들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어떤 공식에서 어떻게 뻗어나가는지를 쫙 설명을 할 테니까 잘 정리해봐요. 자, 필기는 너희들 집에 가서 해. 알았지? 그래서 가볍게 그냥 네, 지금 너희 가면 바로 올릴 거야. 뭐 1시간 내로 고화질로 풀 수 있을 거야. 어? 뭐? 자, 가자. 평면좌표에서 나오는 첫 번째 공식 바로 뭐게요?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입니다.
이거는 모르는 사람 없죠? 이거는 사실은 중학생도 해요.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공식은 뭐게? 내분점과 외분점 공식입니다. 요 두 개가 다예요. 그럼 그 외 나머지는 유형인 거지 공식은 아니야. 알았죠? 물론 세부적인 공식으로 들어간다고 치면은 뭐 파푸스도 공식이고 가계 이등분선도 공식이고 삼각형의 무게중심도 공식인데 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공식들이라서 내가 외우세요 하는 공식에는 아니야. 평면접해서 나오는 공식에는 뺍니다. 그 걔네들이 유형으로 들어가지. 어쨌든 두 점 사이의 거리 A라는 점이 좌표가 주어졌다. B라는 점이 좌표가 주어졌다. 그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해주세요가 바로 AB라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세요다. 맞지? 어떻게 구하면 돼? 루트 안에서 두 X좌표를 빼고 제곱합니다. Y좌표도 마찬가지. 맞나요? 왜요? 좌표 평면에 늘어놓고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 구하듯이 들어가면 되겠지. 패스합니다. 두 번째, 내분점, 외분점은 너네 방학 때 나랑 한 사람들은 괜찮은데 방학 때 나랑 하지 않고 다른 데서 배워온 사람들은 공식을 외우는 방법을 살짝은 좀 바꿨으면 해요. 굳이 외우고 있는데 바꾸는 거는 필요하지 않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웬만하면 바꿔주세요. 왜냐면은 내분점, 외분점은 사실 공식을 몰라서 틀린 사람은 없어. 어떻게든 외우면 돼. 문제는 그걸 가지고 도형으로 활용하는 문제에서 너희들이 대부분 틀려오거든. 그 그림을 잘못 그려서 또는 그냥 말 그대로 못 그려서.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과 함께 설명을 하는 거니까 잘 좀 기억해봐. 자, 일단 두 점의 좌표가 주어집니다. A라는 점, B라는 점에 대하여 첫 번째 뭐다? 3분의 2B를 M 대 N이라는 비율로 M 대 N을 으로라고 하죠. 으로 뭐 한다? 내분하는 점이 있다. P라고 할게요. 공식 다들 머릿속에 기억나죠? 2번 3분의 2B를 역시 M 대 N이라는 길이 B로 으로 에이씨 외분하는 점 Q라고 할게요. 자, P의 좌표 공식 어떻게 기억하고 있니? 여보세요? 까먹었구나.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너희들이 자꾸 까먹어. 근데 창원아, 너는 방학 때 나랑 했잖아.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었거든. 나랑 방학 때부터 하지 않았어? 다른 쌤한테 너 방학 때부터 나랑 했는데? 방학 전에 12월부터 했지, 정확하게는. 물론 나랑 배운 거는 수원, 수상 요 두 개잖아. 그러니까 수상 했잖아. 방학 때 너 나랑 수원 했잖아. 그때 우리 정규반이 수원이었는데? 아니 수상이었는데? 했잖아. 죽인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주입을 시키려고 하는 거를 받아들일 자세를 좀 가지고 있어. 알았죠? 이게 선행을 많이 해온 애들을 사실 그래서 나는 신규생으로 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왜냐면은 이게 잘 안 들어가더라고. 이게 마른 스펀지가 돼가지고 내가 뭔가 물을 뿌리면 쭉쭉쭉 빨아먹어야 되는데 선행을 어느 정도 해오거나 좀 수학상을 여러 번 돌려온 애들은 이미 스펀지가 물이 꽉 찼어. 그래서 내가 아무리 물을 뿌려도 그냥 뱉어내. 그러면 안 돼요. 알았죠? 물론 뭐 각자 외우는 방식이 있고 외웠다 그러면 다행이긴 한데 그것 때문에 너희들 그림 못 그려서 틀린 적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야. 자, 가자. 공식은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요. 내분점 공식이든 외분점 공식이든 똑같습니다. 그냥 하나만 잘 외워두면 돼요. 한 번만 말로만. 자, 어떻게 간다? 내분점은 2B를 더하세요. 분자도 2B를 더하세요 라고 해요. 항상. 외분점은 2B를 빼주시면 됩니다. 분자도 2B를 빼주시면 돼요. 이제 기억나지, 창원이? 그리고 Y좌표도 똑같아. Y좌표도 내분점은 무조건 2B를 더하면 되고 분자도 2B를 더하면 되고 외분점은 Y좌표도 2B를 빼면 되고 분자도 2B를 빼면 돼요. 그리고 분자는 지금 자리를 비워놨지. 뭔가를 하나씩 집어넣을 거다. 맞죠? 거기다가 집어넣는 녀석을 자 보통은 어떻게 배우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라고 많이들 합니다.
그게 맞아요. 교과서에도 그렇게 설명하고 대부분 문제집들이 그렇게 설명하는데 좋아. 그렇게라도 외우면 돼. 근데 거기서는 두 가지가 발생합니다. 페이크. 뭐? 선분 AB가 아니라 선분 BA를 이라고 하는 순간 이 문제 틀렸다. BA를 이라고 했다면 앞에서부터 BA 순서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점의 좌표를 거꾸로 다시 한번 써주든 NM으로 바꾸든 이런 이상한 짓을 해야 돼요. 그 추가적인 작업을 하지 않기 위해서 외우는 방식을 바꾸려고 하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들이 외분점 그림 솔직히 잘 못 그려. 너네가 아직도 잘 못 그릴 거야. 그래서 내가 일부러 공식을 외우는 방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잘 봐. 내분한다 비율로 앞에 항상 선분 AB를, 선분 BA를, 선분 CA를, CP를 하면서 앞에 선분이 나오거든. 그 내분해야 되는 또는 외분해야 되는 그 대상의 선분의 이름을 보면서 앞에 있는 점을 시작점으로, 뒤에 있는 점을 끝점으로 이름을 기억을 해놓으세요. 앞에 있는 점이 시작점이고 뒤에 있는 점이 끝점이야.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는 시작으로 끝으로 잡아서 그리면 돼. 알았음? 외울 때는, 공식을 외울 때는 무조건 끝점, 시작점, 끝점, 시작점 순서로 끝점, 시작점, 끝점, 시작점, 여기서도 끝점, 시작점, 끝점, 시작점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외우기 되게 쉽다. 알았죠? 내분은 두 비를 더하자. 분자도 두 비를 더하자. 외분은 두 비를 빼자. 분자도 두 비를 빼자. 분자는 하나씩 곱할 건데 곱하는 순서는 뭐다? 내분하고자 하는 대상 선분의 AB를 이라고 할 때 앞에 있는 점을 시작점, 뒤에 있는 점을 끝 했을 때 공식을 외울 때는 항상 끝점, 시작점, 끝점, 시작점 순서로. 그럼 여기를 PA라고 장난을 치더라도, BA라고 장난을 치더라도 끝점, 시작점 하면 되는 거야. 알았음? 뭐 크로스로 곱한다 이딴 식으로 하지 말고요. 알았음? 지워. 그러면 두 번째, 왜 너네가 그림을 그릴 때 있잖아. 이거 예시는 안 써도 돼. 그림은. 세 개를 한번 찍어보자. 자, 세 점을 한번 그린다고 생각을 해볼게. 일단 첫 번째, 뭐? 내분하고자 하는 대상을 잘 보세요. 일단 첫 번째 녀석은 뭐예요? 선분 AB입니다. 맞죠? 그때 너희들이 먼저 구분을 해줘야 되는 노란색, 빨간색부터 보면은 뭐야? 하나는 내분, 하나는 외분. 내분은 선분의 안쪽에서 놀란 얘기고 외분은 선분의 바깥쪽입니다. 그래서 그릴 때는 뭐 한다? 앞에 있는 점에서 시작해서 그림을 그리면 돼. 어디서부터 시작? A부터. 뒤에 있는 점으로 끝나도록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시작과 끝만 존재하나? 그럼 찍 긋고 끝? 아니지. 그때 들렀다가 오세요라는 점이 바로 P고 안쪽에서 들르세요. 그때 거리가 시작으로부터 경유하고 끝날 때까지의 거리가 각각 2대3. 그럼 뭐야? A에서부터 시작해서 B로 끝나도록 안쪽에 있는 점을 2대3으로 빌려오라는 얘기거든. 그럼 여기가 P입니다. 바로 그릴 수 있지. 근데 내분점 이렇게까지 안 해도 선분의 AB가 주어져 있으면 5등분 하면 되겠네. 그 중에 여기겠네. 하면 돼. 근데 문제는 외분이지, 외분. 외분을 그릴 때 너네가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외분을 위해서 내가 외우는 방식을 살짝 바꾼 거고 이름을 시작점, 끝점이라고 해놓은 이유가 이겁니다. 뭐요? A에서 시작해서 바깥을 갔다가 오세요. 근데 갔다가 돌아올 때의 길이가 2대3. 그럼 뭐야? A에서 시작해서 바깥을 갔다가 2대3으로 돌아올 건데 갈 때의 길이가 더 가깝지. 그럼 이쪽이냐 이쪽이냐? 당연히 그때 길이비가 몇 대 몇? 갔다가 올 때 2대3. 그럼 뭐야? 요 길이의 2배만큼 갔다 오면 된다는 얘기겠네. 여기가 바로 뭐다? 어이씨, 큐다. 맞냐? 이런 식으로 그려달라는 얘기야. 하나 더. 누구도 얘도 마찬가지. 이거는 뭐야? 시작한 점을 B에서부터 출발하면 돼. 그러니까 B에서부터 출발해서
바깥쪽을 찍고 올 때 길이 b가 몇 대 몇이다? 2대 3이다. 그래서 어디 갔다 와? 갔다가 오면 되는 거지. 요 길이를 2배만큼 갔다 오면 되는 거야. 여기가 R이잖아. 알았어요? 그래서 그림을 뭐야 이거?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앞으로 활용형 문제에서 내분 외분 이상한 그림 그리거나 그림 못 그린 경우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시작점 끝점 이름을 잡아서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고 공식도 그래서 일부러 시작점 끝점이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외우고 있는 것뿐이에요. 알았죠? 오케이? 방학 때는 너희들이 푼다 안 푼다를 중요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다르게 외운 사람들도 상관없어. 지금 너희들이 외운 대로 하고 있으면 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시험 대비잖아. 활용형 문제, 응용형 문제, 심화 문제들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림 같은 걸 잘 하려면 이런 방식으로 좀 습득을 해줘 보세요. 알았죠? 알았죠? 너희들은 끽해봐야 1년, 2년 배운 거 그게 다잖아. 그중에서 수학 상을 계속 반복한 것도 아니고 한 2번 정도 반복한 게 다잖아. 많이 해봐야 3번째잖아. 아니면 4번째거나. 그쵸?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직까지 심화 문제를 제대로 안 만나봤어. 너희들이 막히는 문제를 안 만나봤다고. 근데 나는 학생들이 막히는 문제를 너무 많이 봐왔단 말이야. 그래서 외우는 방식이나 이런 걸 일부러 내가 연구를 했다까지는 좀 그래. 어쨌든 내가 일부러 바꾼 이유가 그거예요. 알았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 그럼 기본적인 공식은 이게 다예요. 두 점 사이의 거리와 내분점, 외분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각각의 공식을 이용하는 응용형 문제 중에 첫 번째. 얘는 쉽다.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서 나오는 첫 번째 응용형 문제 뭐 있게? 거리가 같다. 너무 쉽지? 이거는 말로 설명 안 할 거예요. 아니 뭐래 말로 대충 말로만 설명할 거예요. 거리가 같다는 게 뭐야? AB라는 선분과 CD라는 선분이 같다. 그러니까 AB라는 선분의 길이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찾아주시고요. CD라는 선분의 길이도 C라는 점과 D라는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거리를 구해요. 맞죠? 근데 거리와 거리는 항상 뭘 가지고 있다? 루트와 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트 속이 상가서 제곱수가 나와서 루트를 풀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보통 XY라는 미지수가 들어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뭐 한다? XY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양변을 뭐 하겠지? 제곱을 하겠지.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은 거리가 같다라는 문제를 만나거나 하면 그냥 제곱해버리세요. 바로.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그게 다고 진짜 이제 응용형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 첫 번째 뭐다? 외심. 외심 중요하다. 자, 그 외심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떤 걸 가지고 와야 되냐면 중학교 때 배운 것과 아직까지 배우지 않은 4가지 녀석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삼각형의 심들 4개가 존재해요. 왜 4개지? 너희들은 하나 추가됩니다. 자, 삼각형의 첫 번째 심, 무슨 심? 내심 말고 더 쉬운 거. 아니, 더 쉬운 거. 무게중심 새끼야. 그 다음에 너희들이 안 들어본 거 바로 갈게요. 무슨 심이 있냐면 수심이라는 게 있어. 물의 깊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청아이 얘기했던 내심과 외심이야. 자, 4가지를 지금 설명할 건데 2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겁니다. 하나는 그림을 그리는 방법과 하나는 좌표를 구하는 방법. 이 삼각형이 점점 돌아가냐 왜? 알았죠? 첫 번째 노랑 색깔 뭐 그림을 그리는 방법으로 갈게요. 무게중심은 그림 어떻게 그려? 그거는 특징이긴 한데 그림을 그릴 때는 3대1라는 점 정확하게 못 찍어. 중자가 힌트죠. 각 꼭지점에서 대변을 향해 무슨 선? 중선을 긋습니다. 각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을 향해 그은 선을 우리는 중선이라고 하거든. 세 꼭지점에서 3개를 다 그어보는 거야.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거든요. 오케이? 그게 바로 무게중심입니다. 알았음? 두 번째, 수심은 숫자가 힌트야. 나와! 아니요. 아니요. 수선. 각 꼭지점에서 대변을 향해 수직인 선을 그어요. 그래도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게 바로 수심이에요. 물수가 아니라 수직할 때 수. 수가 무슨 수일까? 발을 수인가? 모르겠다 나도. 그런 게 있냐 근데? 그래 나도 모르겠다. 한자 능력 검정시험 1급 자격증을 따면 뭐하니? 까먹었는데.
한국사 1급 따면 뭐하니? 다 까먹었는데. 자, 어쨌든 내심과 외심을 갑니다. 내심과 외심은 내자랑 외자가 힌트는 되지만 내자랑 외자를 쟤네들처럼 바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그림 그리는 방법을 연결시키지는 못해. 그래서 두 가지는 구분해서 외워야 되는데 힌트는 어디서 등장하냐면 바로 둔각삼각형에서 등장합니다. 잘 봐. 근데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둘 중 하나는 각이이등분선이고 둘 중 하나는 수직이등분선이야. 둘 중 하나는 뭐? 각이이등분선이고 둘 중 하나는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상하다.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 그래서 쭉쭉 가보면은 한 점에서 만나거든요. 어때? 얘는 안쪽에 있지. 얘는 바깥쪽에 있지. 이게 내심이고 이게 외심이야. 둔각으로 한번 쓱 그려보고 나서 아 맞아. 내심은 뭐다?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기억할 수 있겠지? 자, 외심은요. 각 변에 대한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 두 개만 그어도 이미 만나면 거기다.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알았음?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이겁니다. 됐나요? 기억할 수 있겠지? 두 번째. 무게중심의 좌표는 좀 이따가 여기서 할 거예요. 좌표를 구하는 거는 공식으로 있잖아. 3분의. 기억나지? 그래서 얘는 좌표 구하는 건 생략할게. 일단 어느 단어에서 나온다? 내분점, 외분점이니까 평면 좌표 단어에서 나옵니다. 알았나요? 자, 근데 수심은 언제 등장하냐면 뭘 알아야 된다? 결국 수심은 공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그러면 어떻게 가냐면 결국은 노란색 선분들, 직선들을 교점을 너희들이 직접 연립을 통해서 구해야 돼요. 맞아요. 물론 세 개를 할 필요는 없지. 왜? 두 개만 만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만나니까 두 개만 구하면 돼. 연립형으로 푸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두 개의 식을 연립? 잘 봐. 주어져 있는 요 선분. 꼭지점 좌표 나올 거니까 직선 구할 수 있지. 그 직선에 수직인, 직선을 구해야 돼. 수직, 직선. 어느 단원? 직선 단어에서 나올 거야. 기울기의 곱은 -1이다가 수직이잖아. 그래서 기말고사 나옵니다. 직선 단어에서. 응?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서 그으면 당연히 안 닿지. 여기서 닿게 그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야? 요 점을 지나면서 수직인 직선. 요 점을 지나면서 수직인 직선으로 간다는 얘기. 어? 이 뭔 개소리야? 중각삼각형 돼 있으면 아요? 수직인 선. 똑같고 그렇지. 수직인 선. 수직인 선.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수심도 튀어나올 수 있어. 맞아. 알았죠? 알았죠? 네. 그 다음 세 번째 내심은 어떻게 구하게? 좌표? 선생님 방금 중각삼각형 보면 선이랑 안 맞는 연장선이랑 만나잖아요. 직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분이 아니라. 요 선분을 말한 게 아니라 직선과 만나잖아. 아, 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요 놈의 연장선에 수직이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예. 아, 자꾸 필기 더러워지잖아. 됐냐? 자, 어쨌든 내심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게? 내심의 특징에서 나옵니다. 원을 만들어야죠. 내접원의 중심. 오? 내접원? 그렇지. 그게 뭔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점을 미수로 잡아. 꼭지점 두 개를 가지고 직선 만들 수 있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다. 거리와 거리가 같다라는 식으로 둘 다 공식이 존재하는 게 아니지. 방식이 비슷한 거지. 그렇지. 맞죠.
근데 얘는 거리를 가지고, 쟤는 수직인 직선을 구해서 연립으로. 얘는 거리와 거리가 같다라는 방정식으로. 연립은 아니잖아. 알았죠? 그래서 얘는 이 직선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직선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리만 찾으라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배우잖아. 직선 때. 그래서 이건 언제 나온다? 역시 직선 단원에서 배울 겁니다. 미리 다 정리해 두세요. 알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외심도 마찬가지야. 외접원의 중심이라는 그 한글로 말하는 정의에 의해서 나옵니다. 거리가 같다. 다시 뭐라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점의 좌표를 미수로 잡아서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들이 같다라고 잡는 무슨 문제가 된 거야? 거리가 같다 문제인 응용형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단원에서 나왔다? 평면 단원에서 나온 거예요. 알았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무게중심이나 내심이나 외심은 그 명칭을 시험에서 씁니다. 알았죠? 외심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일 거예요. 근데 수심은 참고로 너희들 지금도 처음 들어봤지. 대부분이 나랑 수업했던 애들만 한 번쯤 들어봤을 거고 대부분 처음 듣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도 수심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각 꼭지점에서 대변을 향해 수선을 그었을 때 이 세 수선의 교점을 수심이라 한다. 수심의 좌표를 구하시오. 라고 하던가 명칭 빼고 교점을 구하시오. 까지 하던가. 그런 식으로 보통 줄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그 다음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화 유형 하나 더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마지막에 몰아서 할 거야. 그래서 그쪽은 얘 책은 좀 일찍 나오는데 숙제에서 뺄 거예요. 다음 시간에 설명하고 할 거고 내분점 외분점으로 가자. 내분점 외분점은 이거 자체로 나오는 응용 문제는 굉장히 많아요. 그 녀석들은 숙제로 낼 거예요. 근데 거기서 파생돼서 약간 공식처럼 들어가는 또 다른 유형이 하나가 더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 얘기한 거. 바로 무게중심이라는 게 있죠.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 공식 있지? 세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무게중심 좌표 어떻게 구해? 세 녀석을 다 더해서 3분의 3으로 나누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무게중심의 좌표 공식이 뭐다? 하나만 쓸게. 뭐다? x1, x2, x3 나누기 3. 됐죠? 자, 여기서도 파생되는 개념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있어요? 거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아까 내가 말했던 거 이쪽 파트에서 나오는 심화 문제가 한 판 더 쓸 거야. 칠판 한 판. 다음 시간에 쫙 쓸 거고 그 녀석과 함께 이 녀석이랑 연결되는 또 활용 문제가 하나가 더 있어. 그렇게 해서 총 한 판이 더 나와서 평면 좌표 모든 유형이 다 설명이 끝납니다. 원래는 그걸 한 방에 해야 되는데 오늘 숙제 질문이 질문이 많았던 건 아니지. 숙제를 안 해온 새끼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좀 풀이하느라 건너뛰었는데 그 녀석 그래서 평면 좌표는 너희들이 한 방에 원큐에 정리를 해둬야 돼. 아셨죠? 잠깐만. 알았죠? 아직 멀었는데. 자, 알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숙제는 내가 번호로는 카톡으로 보내줄 테니 그거 반드시 지켜서 좀 꼭 풀어주고 거기서 추가 숙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도형의 방정식은 있잖아. 서술형에 없는 사람들은 괜찮아. 근데 서술형에 반드시 등장하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증명 문제가 있어요. 근데 아무런 공식이나 아무런 개념이나 막 증명을 물어보진 않습니다. 오케이? 그 증명을 해야만 하는 너희들이 할 줄 알아야 되는 대상들은 사실은 몇 가지 정해져 있어. 그 중에 오늘 하나 나왔습니다. 무게중심의 좌표가 왜 이렇게 되는지 다음 시간까지 증명도 함께 해오세요. 알았죠? 그것까지 같이 숙제입니다. 응? 요거 하나만. 요 공식만 증명해보라. 알았죠? 알았죠?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해서 직선, 원방, 도형이동 하면은 증명해야 되는 녀석들이 많이 나올 거야. 그때마다 내가 도형의 방정식은 내가 일부러 처음부터 끝까지 개념 설명, 공식 설명과 각각 공식에서 파생되는 유형들 설명 쫙 다 써줄 거거든. 원방은 그래서 하루 만에 못 끝낼 거야. 내가 아무리 달려도 이틀로 쪼갤 거고 아무리 좀 하루하루 많이 한다고 해봐야 이틀로 쪼개야 되고
어쨌든 오늘 요번 기말고사는 원반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빠르면 다다음 주면 바로 시험 대비 시작합니다. 다음 세 교재로 바로 시작할 거야. 알았죠? 시험 대비 교재, 내신 대비 교재 우리 중간고사 때도 했잖아. 알았죠? 그래서 교재는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부터 원방, 이동까지 낼 거예요. 이동 넘어가는 사람들은 추가로 이제 집합명제 내가 따로 나눠줄 건데 원방까지, 이동까지 교재에는 이동까지 나가고 우리 수업은 원방에서 일단 끊을 거야. 왜냐면 대부분의 학교가 이동 못 나갈 거야. 또 뭐 저기 양지구처럼 나 나간대요 해놓고 분명히 못 나가는 학교가 대부분이거든. 원방에서 끊어진다고. 그래서 아무리 많이 나가봐야. 이번 중간고사가 연립 방정식, 고차 방정식 여러 가지 방정식 다 끝난 학교가 아마 원방까지 갈 거고, 연립 방정식을 못한 그 우리 반에도 한 학교 있는데 너네야 2차 함수에서 끊어진 학교들은 무조건 직방에서 끊어집니다. 원방 못 나가요. 알았죠? 그래서 일단 수업은 원방까지 할 거고 교재는 방정식부터 어디까지? 이동까지 일단 만들어는 줄 거야. 알았죠?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오늘 부탁 하나, 숙제 카톡 보면서 하세요. 띄엄띄엄띄엄띄엄 낼 거니까 숙제 양이 많지는 않을 거야. 알았지? 그래요.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됐고 잘 가요.